안녕하세요. 명예 최광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는 바뀌었어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시험 간염 지난 해에 이어서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사실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나 모두 다 위험합니다. 약간씩 다른 특성이 있을 뿐인데, 예전 그 의학 교과서에 보면은 비형 간염보다 시형 간염이 치료하지 않았을 때요, 간경화도 더 잘 생기고 간암도 더 잘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치료하지 않았을 때니까. 요새는 치료를 워낙 많이들 받으시니까 예전 그런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형 간염이 약물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약은 안 나왔거든요. 반면에 시형 간염은 오히려 수개월 동안 치료하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시형 간염이 비형 간염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간염의 자연경과를 보면요, 지난 편에는 비형 간염의 자연경과도 말씀드렸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경과를 취하느냐가 이제 자연경과라고 하는데,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급성 시형 간염이 되겠죠. 급성 시형 간염이 저절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절로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이라고 그랬죠. 만성 시형 간염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화율, 급성 시형 간염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시형 간염으로 이행될 확률은요,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적게는 55%, 많게는 85%까지 봅니다. 치료를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급성 시형 간염이 저절로 낫고 완전히 회복될 확률은 15에서 45%다. 만성화율은 55에서 85%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시형 간염에서 또 이제 간경화, 간경변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경과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만성 시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갈 확률은,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 옛날 거긴 합니다만, 연구 결과마다 좀 다릅니다.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그러니까 3명에 1명은 만성 시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간경화가 위험한 점이 뭡니까? 간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간경변증 환자에서 시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생길 확률은 연간 적게는 1%, 높게 잡으면 한 7%까지 잡고 있습니다. 또 간경화, 간경변의 위험성이 뭡니까? 합병증 생기는 거죠. 간경변증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복수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생길 확률이 시형 간염이 있을 때 시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3에서 6% 연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형 간염 바이러스, 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DNA 바이러스하고 다른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R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RNA의 염기 서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그 후에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느 특정 염기 서열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을 때 이 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변이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렇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신생아가 어머니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그 체액에 잔뜩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신생아의 입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비형 간염의 감염 경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형 간염은 태아,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에胎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넘어올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치료받지 않은 시형 간염 환자였는데 나중에 알고서 혹시라도 출산 후에 아기가 감염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우선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환자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매년 1회 건강검진할 때 이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외에도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데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라든지 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분들, 또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불법 주사, 마약 남용자들, 주사기를 자꾸 쓰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C형 간염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3분 또는 4분.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개의 고위험군, 의료진들은 워낙 조심하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3군, 혈액 수석을 받는 분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또 불법 주사 약물 남용자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C형 간염 유병률이 높다 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C형 간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간 질환에서 안전한 간편한 생활 보내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